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이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미국 달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과 맞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유화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회복을 위한 그런 경제활동 재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하고 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들 보면 언택트 엄청나게들 이야기 나올 겁니다. 미리 사지, 미리 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언택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쑥쑥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 4차 산업, 한국판 뉴딜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 관련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 때 자사주를 산 회장님들이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 이제 들어보셨나요? 뭐 지금 벌써 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26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주가 폭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었죠. 근데 그럴 때 같이 들어갔다면 수익 많이 봤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경영자들이 이렇게 자기네 주식을 방어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연휴 없죠? 이제 계속해서 뭐가 될까요? 쉬는 날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해야 됩니다. 좀 바쁘시고 벅차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도 이제 쉬는 날 없이 영업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만큼 돈 버는 날도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상황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법 괜찮은 그런 좀 조금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경제 활동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활동의 어떤 그 재개 소식이, 그 다음에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33개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5일 날 뉴욕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는 점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미 다 노출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지수에 이미 다 반영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버렸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았는데 지금 와서 뭔 걱정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즉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또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부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자신의 어떤 경기 회복, 지금 중국도 꽤 심각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제 극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움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중국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막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싸납게 달려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의 평가는 중국도 살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가만 따져보면은요, 지난 미중 무역 협상이 고조되던 그 시기에 중국이 그래도 한 수 적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미국산 농산물 많이 사줄게, 대신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일단 하긴 하겠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2차 회담으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현재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고조가 된다라면 시진핑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장기 집권도 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평가도 좋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아무튼 뭐 지금 스스로의 어떤 경기 자립,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쓰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싸움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중국의 회복세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지표를 보신 분들, 뭐 GDP 성장률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다른 국가들은 올해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중국은 플러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적으로는 좀 무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국가가 아니겠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중국이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싸우면 안 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누가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자꾸 도망가요. 에헤 됐어. 그리고 도망가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물가,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지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11일 날은 이제 고용 추세 지표가 일단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뭐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거는 저거는 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건 단기적으로는 5월달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나쁜 상황,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일단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 날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네, 그 다음에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건 물가, 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제 12일, 13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물가가 얼만큼 올랐느냐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가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내용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들이 이제 4월 달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발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 후반에 조금 중요한 게 걸려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가 이제 만기가 있는 날이 주간이죠. 그래서 아마도 주 후반에 만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어서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좋아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쁜 건 없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지금부터 좋아진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 생각되는데 주 초반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마냥 오르지는 또 못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진정성을 찾고 나면 다시 후반부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 잘 참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를 잡는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출렁거림도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주 초반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언택트 시장 성장에 클라우드 관련주가 쑥쑥 올라오고 있다. 근데 뭐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서는 굳이 뭐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죠.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이잖아요, 뉴딜. 이 뉴딜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빅데이터, 인터넷, 플랫폼, 뭐 인프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이제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비대면. 이 비대면도 처음에는 그게 잘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은행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은행 계좌도 비대면, 주식 계좌도 비대면, 뭐 금융원 뭐 다 비대면. 네. 옛날 분들은 은행을 아직 찾아가긴 하십니다만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 갈 일이 없다. 네, 은행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성년자 자녀들의 계좌를 터줄 때는 가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에 갈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커지려면 빅데이터가 가능해야 됩니다. 빅데이터가 가능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 잘 짜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G, 데이터, 비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금융, 의료, 뭐 교통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 이게 필요한 거죠. 원격 진료가 들어가죠.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원격적인 어떤 그 교통 뭐 전부 다 비대면과 관련된 이 언택트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한 내용들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 IT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하반기에는 더 강해질 것이고 앞으로 계속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정책적인 수혜는요, 만약에 이번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면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도 더 길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뒤집어지긴 해요.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권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도 대선이 조금 지나면 오죠? 얼마나 남았나요? 한 2년 남았나요? 자, 아무튼 뭐,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소용돌이에 좀 들어가게 되긴 할 텐데, 정부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면, 정권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책이 힘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정권이 평가를 잘못 받았다,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은,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직 정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책적인 수혜주들은 정권이 끝나가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추세가 우상향이라면 지켜보자. 뭐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면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올라온 주식들, 너무 올라갔어, 부담돼 이럴 때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들어오면서 다 깎아주는 자리 주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폭락장 때 자사주를 산 회장님들 대박을 쳤다. 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3월 말에 현대차 쪽에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도 사실 효성 같은 기업들 네, 2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뭐 증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가 한 번씩 오게 되면 그럴 때 자사주,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기업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지만은 그렇게 주가가 싼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는 뭐 증여를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굴 사준다거나 사주는 게 증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네, 싼 가격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내게 되고요. 더 많이 살 수 있고 지배구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일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바로 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개인들도 같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267억 원의 평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총 817억 원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약 32% 정도 발생을 하면서 무려 267억 원을 차익을 챙겼다. 기가 막히네요. 돈이 역시 돈을 버는 건가요? 근데 과감한 어떤 포인트,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장이라면 한 번 정도는 밀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더존 비즈원, KINS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위기 상황 속에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착한 마음, 정말로 멋진 마음으로 주식을 사들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보답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그냥 자로 재듯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걸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 지금 뭐야? 과매도? 과매수? 그 다음에 지금 바닥? 아니면 더 내려갈까?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초반에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시비를 건 것을 중국이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미국을 달래주기 위한 움직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주가 이번 주에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이미 33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요. 언택트 시장에 지금 막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뉴스에서도 또 증권사에도 계속 추천주가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주 그 다음에 빅데이터, 5G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나쁘진 않은데 다만 주가가 단기에 너무 상승한 종목들은 따라가서 괜히 물리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면 또 그런 종목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갔다라면 다시 내려와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폭락장 때 자사주를 매수해서 대박을 친 회장님들 이야기. 돈들 많이 버셨는데, 일단, 그만큼 이제 자사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테고요. 또, 주가가 하락했던 그 시점에서 그만큼 또, 우리 회사 이 정도 아닌데 이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방어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줬고요. 그 덕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과감한 투자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브로커나 은행원들에게 결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남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분석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 분석 능력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을 제대로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 그런 종목들로만 구축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다독거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좋은 투자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일단은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시고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